자, 드디어 이제 2장을 할 건데, 이번 영상은 2장만 할 거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3장. 장마다 영상 하나씩으로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할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거부터 하고, 반응을 보고. 자, 2장 드디어 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아까 인과적 경로 설명했죠. 빛골 경로 또는 시간골 경로를 인과적 경로. 그러니까 일반 그냥 상대성 이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이제 입자의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2장에서는 인과적 경로를 일단 얘기를 하고, 그다음 일반화된 민코프스키 다이아몬드. 아까 민코프스키 다이아몬드 했죠. 그다음에 최대 고유 시간을 갖는 인과적 경로로서의 측지선. 그러니까 측지선이라는 거는 원래 그냥 스무스 매니폴드랑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접속이 주어져 있으면 그냥 측지선은 바로 정해져요. 뭐 계량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을 들어보셨긴 했을 건데, 직선이란 거는 이 두 점을 잇는 모든 경로 중에서 가장 짧은 거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건데, 이거는 이제 거리 개념이 들어가 있죠. 가장 짧다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곡선의 길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리만 계량이 주어져 있어서 곡선의 길이를 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레비치비타 커넥션을 줬다고 했죠 아까. 측지선은 다시 말하지만은 커넥션이 뭐냐에 따라서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곡선의 길이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원래. 그런데 이미 리만 계량이 주어져 있고 거기서 우리가 특별히 레비치비타 커넥션을 고려한다면은, 그때 레비치비타 커넥션으로부터 원래 오리지널한 정의, 측지선의 정의대로 계산을 했을 때 측지선이 결국에는 리만 기하적으로 이제 계량을 이렇게 해가지고 곡선의 길이를 다 재봐가지고 가장 미니멀한 경로에 해당하는 게 대체로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미 로런츠 매니폴드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로런츠 매니폴드에 이게 주어져 있죠. 로런츠 계량이 주어져 있죠. 준 리만 계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계량 가지고 정의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제 곡선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입자가 이렇게 이동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고유 시간이 있을 거죠. 각 경로마다. 그 경로들 중에서 최대하게 긴 고유 시간을 갖는 경로가 이제 측지선이 된다는 말고, 입자는 실제로 가능한 모든 인과적 경로들 중에서 인과적 경로 중에서 최대 고유 시간을 갖는 딱 그 경로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일반화된 민코프스키 다이아몬드가 이제 컴팩트 하냐 이걸 따져요. 이건 왜 따지는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안 하고 지금 말하면은 얘가 컴팩트면은 얘가 존재한다는 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얘기를 잘 아실 텐데, 일반 상대론에서 핵심적인 생각이 뭡니까? 중력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렇게 질량이 시공간상 있으면 얘가 다른 입자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게 아니고, 이거는 뉴턴의 중력 이론이죠. 이게 아니고 이 질량 때문에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서 그게 중력으로 작용한다는 거고, 휘어진 시공간을 이렇게 직지선이 휘어진 걸로 그림을 그리죠.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질량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그게 어떻게 얼마나 휘어지냐, 그거를 알아야 물리학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리만 기하학에서는, 또는 여기서는 준 리만 기하학인데, 여기서는 리만 계량이 시공간의 공률, 거의 대부분의 기하학적인 성질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시공간이 어떻게 휘었느냐 이거를 구하려면은 당연히 그 시공간에 해당하는 로런츠 매니폴드의 준 리만 계량이 뭔지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자, 그러면 이 중력 방정식에서 미지수는 뭐냐? G mu N입니다. G mu N은 그러니까 뭐 보통 이렇게 나타내는데 G가 준 리만 계량인 거고 G mu N은 G의 성분이에요. 준 리만 계량은 보통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G 뭐 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G 01 G 뭐 04 03 이제 30죠. 여기는 뭐 G 33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중력 방정식은 각 성분에 대한 이제 방정식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뮤, 뉴가 0부터 4까지 있으면서 0부터 3까지 있으면서 이게 여러 개가 있는 거를 이렇게 하나로 그냥 적어 놓은 거고 귀찮아서.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은 최종 그러니까 모든 미지수는 다 G 뮤 뉴예요. 여기 이제 다른 것들 몇 개 있는데 그 다음에 T 뮤 뉴는 이제 중력의 원인에 해당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얘가 주어지면은 이제 푸는 거죠. G 뮤 뉴 뭔지 이거를 만족하는 게.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는 원주율이고요. G는 중력 상수입니다. 얘는 이제 물리적인 상수예요. 실험을 통해 정해지는 거예요. 다음에 C는 빛의 속력입니다. 다음에 감마는 우주 상수예요. 우주 상수는 이제 우주론에서 엄청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G 뮤 뉴는 뭐냐?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 텐서라고 하는데 이게 정의는 그냥 이거예요. 이건데 이거 모르시죠? 리만 기여를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다 뭐냐? 결국에는 G 뮤 뉴로부터 뭐 계산되는 것들이에요. 막 편미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복잡해요. 그냥 적으면 G 뮤 뉴로 가지고 다 적으면 엄청 복잡하고. 하여튼 뭐 얘도 다 공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리치 공률 테스트, 리치 스칼라 공률 뭐 이런 거예요. 여튼 이제 한마디로 얘가 정해지면은 얘는 어떤 이제 그 시공간에 분포된 중력의 원인들에 대한 값이고 그건 이제 딱 주어지는 거고 그게 주어지면 방정식을 G 뮤 뉴에 대해서 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이걸 풀어서 나온 시공간을 보통 무슨 계량 이렇게 불러요. 슈바르츠 실트 계량, 노르드스테름 계량 뭐 이렇게 커 계량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유가 왜냐면 해가 뭐 준 리만 계량이니까 그런 거죠. 다음에 자유 낙하하는 입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중력만 받는 거죠. 그런 입자는 로런츠 다형체의 시간골 또는 빛골 측지선을 따라 움직인다. 이게 일반 상대론의 기본 과정 중에 하나예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측지선은 그냥 접속이 주어진 매끄러운 다형체에서 정의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예. 일반 보통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측지선을 구하자는 게 아니고 일반 상대론에서 구하자는 겁니다. 로런츠 다형체에서 구하자는 거예요. 로런츠 다형체에는 매트릭이 있죠. 그렇죠. 매끄러운 다형체보다 더 많은 조건이 있어요. 로런츠 다형체니까 매트릭이랑 레비치비타 커넥션이 있죠. 그걸 가지고 다시 측지선을 얘기를 하면은 물리적인 의미를 이제 고려를 해서 다시 정하자면은 최대 고유 시간을 가지는 인과적 경로가 측지선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따라 입자가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2장에서 하는 거는 뭐냐? 이 최대 고유 시간을 가지는 인과적 경로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하.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일반화된 민코프스키 다이아몬드가 나왔죠. 이거는 뭐냐? 아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민코프스키 시공간에서 했던 민코프스키 다이아몬드의 일반화예요. 이제 Q에서 출발해서 P로 가는 모든 인과적 경로, 로렌츠 매니폴드 상의 모든 인과적 경로를 다 모아놓은 거를 이제 민코프스키 일반화된 민코프스키 다이아몬드라고 하고요. 이렇게 기호로 D, Q, P 이렇게 적습니다. D가 다이아몬드죠. 자, 그럼 얘가 컴팩트인가 이거를 따지는데 이 논문에서 아까 이제 최대 고유 시간을 가진 인과적 경로를 측지선으로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존재하냐 언제나. 이게 이제 Q에서 P로 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최대 고유 시간을 가진 인과적 경로가 존재를 해야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잖아요. 그걸 따라서 Q가 P로 이렇게. 이게 없으면은 뭐 아무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꼭 이제 존재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위상수학에서 이런 정리가 있는데 컴팩트 정의역을 가지는 연속 함수의 이미지 상은 컴팩트다. 이 정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는데 이 논문에서 D 사실은 근데 이게 까다롭죠. 일단은 DQP의 위상부터 정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정했다고 봅시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함수들의 공간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 함수,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로가 함수니까요. 이 경로가 딱 주어지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실수값이 이제 고유 시간이죠. 그거를 이제 생각합시다. 그러면 얘는 타우는 뭡니까? D Q P에서 실수로 가는 그런 함수인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컴팩트고 얘가 연속 함수면은 얘의 이미지도 컴팩트죠. 그러면은 얘가 근데 실수의 부분 집합이니까 실수의 부분 집합이면서 컴팩트면은 여기에 최대값이 언제나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값에 해당하는 경로가 여기 있다는 말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최대 고유 시간을 가지는 경로가 존재한다는 걸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논의를 하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논의를 바로 적용을 못 시켜요. 알겠죠? 왜냐? 타우는 연속 함수가 아니에요. upper semi continuous예요. 연속 함수랑 비슷한데 거의 연속 함수인데 연속 함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양스럽게도 거의 연속 함수라서 이 정리를 가지고 하는 그 논의가 거의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이 강의록에서는 대충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이 정리를 써먹으려고 결국에는 컴팩트성을 보이는 건데 그러면 컴팩트성을 어떻게 보이고 있냐 이 강의록에서는 이제 점열 컴팩트인 거를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는 함수들의 공간이죠. 그럼 함수들의 시퀀스를 생각을 해서 그 시퀀스는 언제나 수렴하는 서브 시퀀스를 가진다. 이걸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멸 컴팩트면 컴팩트이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기 이 위상에서 이게 되냐 이런 거 다 해봐야 되겠지만 내가 아직 여기에 위상이 뭔지 말을 안 했죠. 근데 대충 함수끼리 거리를 부여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함수끼리 거리를 부여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근데 뭐 리저너블하게 주겠죠. 3장은 대역적 쌍곡 시공간인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